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6년 월드컵에 나설 일본 대표팀의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슈미트 다니엘입니다. 본다 슈이치의 뒤를 이어서 일본의 새로운 수호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슈미트 다니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계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미국에서 태어난 혼혈 일본인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남다른 장신 때문에 골키퍼로 성장을 했고 2018년 첫 일본 대표팀의 막내 키퍼가 됩니다. 197cm라는 큰 키 때문에 넓은 수비 반경, 공중볼에 강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기 때문에 발밑이 좋아서 2019년 벨기에 리그 진출 후에도 킥 능력을 인정받아 꾸준히 선발로 출장 중입니다. 왼쪽 풀백에는 나카야마 유타입니다. 2019년부터 일본 대표팀의 레프트백으로 등장한 나카야마 유타는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나가토모의 백업으로 나섰지만 이제 일본 대표팀의 주전이 코앞입니다. 월드컵 직전 열린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풀타임으로 나서며 팀에 귀중한 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이었죠. 아킬레스 부상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낙마했지만 1997년생의 나카야마는 다음 2026 월드컵에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팀 초기 발탁이 되었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기도 했기 때문에 멀티성까지 갖추었습니다. 공중볼 경합이 뛰어나고 전진성까지 있던 선수여서 그의 카타르 월드컵 불참을 두고 많은 일본 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토미야스 타케히로입니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의 대표팀 명단을 보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은 26명 중에 20명이 해외파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월드컵도 거의 모든 멤버가 해외파가 될 전망. 이토 히로키와 생일이 몇 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토미야스는 어린 시절 때부터 성인 레벨에 걸맞는 선수라는 평이 많았고 아스날 이적 후에도 빠르게 리그에 녹아들며 수위급 수비수로 맹활약 중입니다. 사카이 히로키라는 역대급 라이트백을 배출한 일본 팀에서 후계자가 더 뛰어난 인재가 등장한 셈입니다. 다만 토미야스가 잔부상이 많은 선수라는 점이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허벅지 부상을 달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스날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오고 가는 멀티플레이어로 아스날의 선두 질주에 힘을 더하고 있는 토미야스는 2026 월드컵이 되면 일본 대표팀 수비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이토 히로키입니다. 전통적인 센터백부터 공격적인 왼쪽 풀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 가능한 능력 때문에 이토 히로키는 여러 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 2021년 여름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임대를 건너가 풀타임을 치릅니다. 인상적인 활약 끝에 완전 이적에 성공한 그는 이제 노세한 노시다와 나가토모 유토의 뒤를 이을 일본의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큰 경기에서 패스 미스 실수를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았죠. 두 번째 센터백엔 이타쿠라 코입니다. A매치 124경기를 치른 일본의 베테랑 수비수 요시다 마야의 대표팀 은퇴가 눈앞을 두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센터백 이타쿠라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맨체스터 시티 이적 후에 네덜란드 리그로 건너가 소속팀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듬해엔 샬케 공사로 가서 2부 리그 팀을 승격을 시킵니다. 샬케가 재정적인 안정만 있었다면 그를 영입했을 정도로 많은 팀들의 러브콜을 받았고 결국 메넨글라드바흐가 완전 이적으로 이타쿠라를 품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센터백으로 자리를 굳힌 이타쿠라는 카타르 월드컵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그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김민재가 될 선수로 이타쿠라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에는 엔도 와타루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전 분데스리가에서 뇌진탕을 당해 월드컵 정상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엔도. 2019년 슈투트가르트로 임대 이적 후에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켜놓은 핵심이 되었고 일본 대표팀 역시 없어서는 안 될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었습니다. 1993년생으로 다음 2026 월드컵 최고참이 될 것이란 예상이 있는 가운데 소속 클럽팀에서 일본인이지만 주장이기에 다음 월드컵에서 일본팀의 팀 정신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을 받은 모리타 히데마사 역시 신체 능력만 따라와 준다면 다음 월드컵에서 엔도와 파트너 혹은 라이벌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리타는 스포팅 리스본에서 전술적인 지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에는 다나카 아오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스페인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일본 국민들의 집중 조명을 받은 다나카는 중앙 미드필더로 2021년 일본 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 5만전 패배, 사우디전 패배 이후 일본의 구세주 같은 존재로 등장하면서 주전이 된 선수입니다. 일본은 다나카 선발 이후 무려 아시아 예선 6연승을 달렸고 베트남전 선발로 빼자 귀신같이 무승부를 당합니다. 일본 대표팀의 주축 선수로 떠오른 것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나카가 입국과의 차이가 컸습니다. 독일 스페인전 일본이 이겼을 때 그가 있었고 코스타리카전 일본이 패할 때 다나카는 벤치를 시켰습니다. 1998년생인 다나카는 독일 2부 리그 듀슬도르프의 주전 선수로 활약 중입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에는 가마다 다이치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마다의 기대감은 컸습니다. 그 이유는 분데스리가 2022-23 시즌 개막 후 13경기에서 가마다가 7골 4도움을 기록했고 챔스 3골, 포칼 2골 등 그야말로 폼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경기 내내 가마다는 기대 이하였고 일본 대표팀 워스급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마다의 일본 대표팀 입지는 변치 않을 듯합니다. 워낙 소속팀에서 어나더 클래스급으로 날뛰고 있고 가마다의 파트너가 아직 없다는 게 중론. 다나카, 아오나, 엔도보다 1, 2선 자원의 파트너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대 카가와 시즌2가 될지 다음 월드컵의 주역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왼쪽 윙어에는 카오루 미토마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는 월드컵 전 몸 상태가 좋지 못했고 풀타임을 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미나미노 타쿠미 또한 선발감이 아니었고 결국 일본 대표팀에서 가장 좋은 모습과 향후 2026 월드컵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선수는 미토마가 되었습니다. 이 피해를 보는 축구팬들이라면 브라이튼에서 번뜩이는 돌파와 침투를 보여준 미토마가 월드컵에서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증명을 했죠. 일본이 코스타리카전 부진했을 때 미토마는 좋은 움직임으로 가장 돋보였고 해외 언론들은 왜 그를 선발로 안 쓰고 후반 조커로 쓰는지 이해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뛰어난 발자간을 이용한 돌파, 폭발적인 가속과 역습으로 일본 대표팀의 유일한 크랙이라는 평입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도안 리치입니다. 골든보이 후보와 U21 발롱 후보의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오른 도안 리치는 일본 국대에서 이토 주냐와 라이벌 경쟁 관계지만 1993년생의 이토가 노쇠한다면 무게추는 도안에게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황소로 불리는 도안은 네덜란드 명문 아인토벤에서 독일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해 22경기에서 4골 4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양쪽 측면과 2선을 두루 소화 가능해 일본 축구에서 멀티포지션 공격수로 전술적인 가치가 높고 1998년생으로 젊기에 다음 월드컵 역시 일본 대표팀의 역동성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마에다 다이젠입니다. 오사코 유야 이후 일본은 마땅한 원톱 공격수 찾기에 애를 먹었고 2022년이 돼서야 마에다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마에다는 173cm라는 크지 않은 키로 원래 포지션은 원톱 스트라이커보다 측면 윙어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원톱으로 크로아티아전 선제골로 보답을 했죠. 일본이 추구하는 전방에서 활동력 있게 움직이면서 압박, 수비 가담을 해줄 선수가 대표팀에서 마에다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골잡이가 아니다 보니 득점력이 다소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올 시즌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13경기 10골을 터뜨린 크로아시아의 쿄고가 발탁 가능성이 높았으나 170cm라는 단신이고 강팀과의 경기에서 영향력이 적어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당분간 일본 대표팀은 새로운 원톱 자원이 발굴되거나 기존의 스트라이커들의 폼이 회복되기 전까지 일본의 임시 스트라이커를 윙어들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가장 효과적인 축구 선수였고 큰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